안녕하세요. 한림논술의 홍경영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쌤 강의에 대한 문의들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논술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오해를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수능 성적으로 애들을 뽑는 거냐, 혹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논술은 글을 되게 잘 써야 되냐, 혹은 그냥 글짓기 수업이냐, 맞춤법 가르쳐 주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좀 해서 사실 이제 그런 오해들, 이런 것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긴 시간은 아니고 아주 짧게 여러분의 감명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 프로필 잠깐 소개한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술은 그냥 글쓰기 수업이 아니고 시험이다라는 거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단순히 잘 쓰거나 해서 붙는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험으로서. 예를 들면 이게 선생님 자랑이기도 하지만, 쌤이 여태까지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서 합격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수석했던 거예요, 각 전형에서. 이게 4년장 학생들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3만 명 중에 1등 막 이런 것들이에요.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중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들마다 차석들도 되게 많이 해요. 차석은 2년장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 학생들이 다 사실은 철저하게 시험으로서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쓰기 접근이 아니고요. 혹은 내신 점수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혹은 이 친구들이 수능으로 되게 잘 봐서 뽑힌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유언비어 중에서 수능 잘 보면 붙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수능 정화 만점 받고서도 떨어졌던 친구들도 있어요. 수시 1차의 논술에서. 걔는 다행이죠. 연대 논술도 떨어지고 서울대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런 유언비어들을 실제 얘네 사례 갖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는 유언비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단순히 내신이 좋았거나 수능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수석했던 친구들이. 그렇다고 글을 정말 평소에 되게 잘 썼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글 되게 잘 쓰기로 유명하신 한 교수님이 자기가 논술 시험 봐도 못 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되게 건방진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시험으로서 대비하지 못하면 당연히 못 써야 돼요. 수능을 대학 교수가 본다고 잘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도 시험이니까 시험으로 대비해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시험이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보여준다. 논술 그 자체가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 예를 들면 올해 연대 경영 갔던 친구도 마찬가지. 올해 연대 경영 합격해서 연락했던 친구인데 옆에는 문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한쪽에 있는 게 뭐냐면 논술 답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보여줄게요. 쌤이 얼마나 실전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 하는지. 문자 내용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가 답안을 복원해서 보내준다는 의미들이에요, 쌤한테. 옆에 있는 게 그리고 답안 복원해서 보내준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철저히 뭘로 보냐면 시험으로 보려고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아줬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해요, 항상.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답안을 써서 보내주라고 해요. 빨리 보내주면 그 끝난 날, 시험 끝난 날 바로 카톡으로 답안 복원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는 요번에 메일로 보내줬거든요, 자기 답안 복원해서. 그래서 복원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쌤하고 수업하게 되면 전날 썼던 거든 당일 썼던 거든 며칠 있다 쓴 거든 사실은 다 복원을 시켜요, 아이들이. 그게 글을 쓰는 거의 첫 번째, 내가 글이 늘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논술 여러분들. 첫 번째 이런 거죠. 지금 숫자가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내가 몇 문장으로 쓰는지 다 기억해요. 정말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가 주장.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평가 주장을 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적은 거. 그러니까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자, 이걸 쌤하고 훈련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답안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붙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썼던 어떤 글들을 다시 복원해 보세요. 복원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게 여러분들 글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 실제 사례 보여줄게요. 이게 예전에 연대 비교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논점이 지금 1, 2, 3, 4, 5, 5개가 있어요, 총 5개 논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5개 논점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연대가 해설을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이 5개 논점이 있는 걸 쌤이 어떻게 알았냐? 물론 쌤이 독해에서 찾아낸 것도 있지만, 이 논점 5개. 쌤 수업했던 중에서 박땡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연대 논술 전체 수석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런 답안을 복원해줬어요. 아까 그 연대 경영 갔던 친구처럼. 이 친구 이제 정회 갔던 친구인데, 정회 간 친구인데, 논점이 하나, 2개 논점, 3개 논점, 4개 논점, 5개 논점. 총 5개 논점 다 찾았죠. 이래서 수석한 거예요. 절대 대학에서 논술 평가할 때 여러분들 막연하고 모호하게 평가해. 얘 글씨가 이쁘네. 얘 분량을 많이 채웠네. 이래서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아까 우리가 먼저 보여준 논점 5개 있죠. 그게 사실은 학교의 채점 기준표였을 거예요. 그거를 학교 공개를 안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합격한 학생들, 이 박명은이라는 친구 수석한 학생을 포함해서 합격한 학생들 답안을 모아서 역추적해봤더니 논점이 저렇게 5개 있었겠구나. 거꾸로 잡아내 본 겁니다. 이게 시험으로서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100일장에서 글 쓰는 것 같이 혹은 그냥 이렇게 쓰면 너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잘 써봐. 자, 이렇게 절대 논술을 한다고 해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으로 접근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한다면 논술이 합격이 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전략을 세워볼까요? 쌤이 10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대학 뭐 채점 기준표 찾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있고 1대1 대면 첨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쌤 수업의 핵심은 이거라고 보면 돼요. 합격생 답안 분석. 이거는 쌤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합격생 답안들이에요. 주로는. 우리 학립논술 선생님들 것도 있고요. 그 답안 가르쳤던 학생들 답안들. 그래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형태의 답안을 쓰는가.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답안도 사실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좋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합격생 답안은 최소한 그 학교에서는 좋다고 얘기하는 답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의 가장 핵심은 합격생 답안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이니까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으로서. 이게 뭐냐면 어떤 답안 구조를 쌤이 보여요. 쌤은 문장을 막연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쌤이 이제 기자 출신인데 신문에 글 쓰는 거랑 논술 답안이 닮아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착각해요. 논술도 논리적이고 신문의 사설도 논리적이고 그래서 논리적인 신문 사설을 많이 베껴 쓰고 평소에 많이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설은 별로 논리적이지 않죠. 되게 비논리적이에요, 사실. 그쵸? 비슷한 게 뭐냐면 써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분량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 쓴 글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퀄리티 있는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평가니까 논술은 조금 더 나아요. 일정 정도의 퀄리티만 있으면 돼. 잘 쓸 필요 없어요. 제가 논술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를 믿어라고 많이 얘기해요. 친구가 나보다 못 쓸 거다. 자, 근데 다시 이야기 돌아오면 신문 기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일정 정도의 퀄리티를 써야 되니까 기자들이 글을 어떻게 쓰냐면 기사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기사 쓰는 방식이 소위 말하면 대충 7가지 형식이 있어요. 뭐 사설, 르포, 뭐 대담,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이트 기사 여러 가지 이런 7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 7가지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포맷이.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쓸 거냐.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논술도 그래요. 예를 들면 성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분류 요약형 문제인데 대충 분량 제한은 없지만 대략 쓸 거는 몇 문장 정도 될 거냐면 12문장 정도 될 거고요. 분량으로 따지면은 글자 수로 따지면 한 500자 내외가 돼요. 그러면은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마지막 문장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루틴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는 글을 쓸 거다. 완전히. 이게 신문 기사랑 비슷하고요. 쌤 수업에서 이렇게 개요까지. 그래서 쌤은 거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나중에 개입을 다 합니다. 여러분 글 못 쓰겠으면 첫 문장 어떻게 잡을 건지 마지막 문장 어떻게 쓸 건지까지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으로 대비할 거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쌤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인데 지금 1월 크게 보면 텀이 한 5개 텀이 있습니다. 1월달은 기본 개념, 기본 유형 중에서 개념 강의 수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대학에서 1번 문제 이렇게 하고 이게 끝나면 이제 개학하고 나면 3월부터 7월까지 1학기 동안이죠. 이때는 소위 기간이 긴 이유가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타이트하게 많이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주로 대학의 2, 3번 문제들 약간의 개념 완성이긴 하지만 심화 개념을 좀 다루게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가면 이제 소위 말하면 실전이에요.
그래서 풀셋으로 써보는 것들, 실전 모의고사 훈련들을 좀 할 거고, 요게 다 끝나면 여러분이 9월달 되면 학교 원서를 다 쓰거든요. 9월달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시 1차 파이널,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들이 연대, 뭐 홍대 이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학교도 훈련들을 좀 할 거고, 수능 끝나고 나서는 11월 달에 소위 말하면 이제 성대나 서강대나 뭐 숭실대나 외대나 중앙대나 이대나 뭐 숙대나 이런 학교들을 다루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개념 교재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별 교재들, 여름 특강 교재들, 이렇게 아까 실전 모고를 보는 교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적표도 나가요. 이거는 이제 쌤만 쓰는 건 아니고 우리 한림노조 선생님들 다 쓰십니다. 그래서 뭐 한림노조 선생님들의 각각의 반들과 쌤 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계동, 대치동, 그다음에 강남대성의 재수생들, 그다음에 목동, 얘네들의 성적들이 다 비교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을 객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논술 공부할 때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학의 무서움이에요. 이 독학의 무서움, 내가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잘 모르잖아. 이것들을 좀 객관화시키는 과정들, 매주 성적이 나가고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리라이팅을 또 계속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들을 받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성적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대학 유형이 맞는지도 코멘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중점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할 거니까 그게 아마 좀 참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쌤 요거 시간표도 잠깐 나와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여기로 좀 잠깐 이사 갈게요. 지금 두 반을 중계해서 개설하는데, 쌤이 하나는 1월 1일 주로 서울외고 학생들, 그래서 논술만 보는 학생들 아니고 이제 구술까지 주로 많이 해야 될 친구들이 있는 반, 그래서 논구술 같이 할 수 있는 반이고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거의, 그러니까 구술 전형 같은 경우도 심층 논술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다루게 될 거고요. 논술과 구술을.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유형 반이 하나 있어요. 월요일날, 평일날, 1월 3일날 개강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쌤이 이제 야망 좀 가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좀 쉽게 대학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쉽게 좀 가고 싶어 해요.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요. 근데 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최소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씩 최대치로 생각해요. 요번에 쌤 이제 연대 간 친구 중에서 내신 3점대 내신 갖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3점대 내신으로 사실은 어디 갈 거냐, 만약에 학생부나 교과로 썼다 그럼 인서울이 어려워요. 근데 걔가 논술로 연대를 갔거든요. 걔가 도전의식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시도를 해보는 거. 야, 남들은 걔 로또인데 되겠니? 라고 생각할 때 걔는 될 수도 있겠는데 난 꼭 가고 싶어. 그런 열망을 좀 갖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좀 여러분들 야망을 좀 가져보라고 넣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쌤이 좀 여러분들 당부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시기일 거예요. 뭐 절대적인 시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시기 중에 되게 중요한 1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1년을 보낼 때 그 1년에 보내는 시간을 쌤에게 같이 할 것을 허락해 준다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쌤도. 그럼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쌤이 기다릴게요. 안녕.